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35화 만이교 십만대산의 성지 1. 세상은 급변하게 되었다. 백리세가의 복무는 전국 칠홍 전역에 빠르게 소문이 났으며, 또한 전국 칠홍 중 초의 권무세가였던 남궁세가를 위시한 초의 출병 소식과 동시에 초는 위와 전면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전국 칠홍 평화의 시기는 종식되었으며, 연을 제외하고 각 한, 초, 제, 조, 위, 지는 모두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돌입하게 되었다. 정아, 전국 칠홍의 중원은 본격적으로 전쟁이 발발했구나. 전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역경을 안겨주었고, 세상의 인심은 각박해졌으며 하층민이었던 양민에게 크나큰 시련의 삶을 만들었다. 마을 외곽에 홀로 있는 허름한 객잔의 중년인과 소녀는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객잔 주변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객잔 주변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대나무들이 소리를 내며 비비고 있었다. 이 허름한 객잔에 늦은 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소녀는 마교 대종사의 검동이여, 앞에서 차를 마시며 말하는 중년이는 백만 마교인의 아버지 마교 대종사인 류지혁이었으며, 대인! 그렇다면 대인께서는 백리세가로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나요? 첫째, 주모께서는 정아, 내 녀석을 내가 무척 아낀다고. 내 녀석이 내 가정사까지 논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았구나. 이크? 소녀는 중년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는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내었다. 녀석아, 그것은 천천히 말하고. 세상이 전쟁에 휩쓸려 우리 마교의 마가들도 원하지 않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지고 말았구나. 사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도 왕실이 요구해서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대인! 소녀는 중년인에게 고개를 약간 수그리며 자신이 언급한 것에 예를 취했으며, 중년인 류지혁은 본인의 찻잔에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객잔 천장을 보며 과거의 회상에 잠겼고, 10만 대산이 있는 송강연 관부. 한 인물이 염소수염을 한 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허리에는 조금 기형적으로 생긴 묵빛 육모방망이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복장은 결코 일반적인 옷을 걸치고 있지 않았으니, 혹 깊은 산중에 만나는 사냥꾼과 같은 짐승 가죽옷을 입고 있었으니, 다만 육모방망이로 인해 그는 관부의 포졸이나 포교였던가, 생김새가 20대가 아닌 젊은이로 아직 포교는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 장사에서 왔다고. 네, 장사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왕실에서 발급받은 호패를 제시하게. 네, 여기 있습니다. 백리석이라. 네, 제 이름은 석입니다. 장사의 백리라면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신가? 이 백리석이란 인물은 조금 특이하게 검은색 피부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잘생겼지만 머리가 대머리였다. 이름을 묻고 있었던 인물은 관부 인물로 얼굴은 쥐새끼처럼 생겼으며, 그는 조금 얍삽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딱 봐도 관부에서 무보다 문관의 신분으로 보였으니, 역시 그가 입고 있었던 복장은 영락없는 이름이 없는 지방 관부 인물이 입는 복장이었다. 이 관부 인물은 한동안 백리석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위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훑어보고 있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관부의 포졸이 되려는가? 장사에서 백리성을 가진 인물이라면. 후후후후.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우리 백리세가는 복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백리세가의 사정이네. 백리세가의 보호 아래 집안만 나가지 않으면 그대는 백리세가의 인물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장사에서 백리라는 성을 쓰면 그 자체로도
막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말이야. 네, 그랬지요.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관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가가 복문을 하니 내가 장사해서 관부로 들어갈 길이 막혔습니다. 세가의 어르신들이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을 복문하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도 최소로 잡은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관부 인물로 스스로 대기만성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초의 왕실로 들어갈 것이지. 이미 백부들은 초의 왕실에서 고관대작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방 관부에 입적한다면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세가로 당연히 끌려갑니다. 그러니 이곳 궁벽한 송강현의 관부에서 경험을 쌓고 세가에서 복문을 푼다면 바로 장사로 달려갈 것입니다. 어허, 이 친구 포부는 대단하군. 염소수염을 한 인물은 쓱 미소를 지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대부분 마을 청년은 전쟁터로 연일 끌려가고 있어서 관부의 일손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포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으나 오랜 시간 들어오는 인물이 없었고 열흘이 지나 한 인물이 찾아왔으니 바로 이 흑빛 피부를 가진 대머리 청년이었다. 백리석이란 인물은 황금 미소를 지었고 피부색과 달리 그의 미소는 매우 보기 좋았다. 어허, 자네는 절대 여인 앞에서 이러한 미소를 짓지 말게. 자네의 미소야말로 남자인 나조차 가슴이 뛰고 설레니 말이야. 아, 대인께서는 별말씀 다 하십니다. 대인이라고 하니 듣기는 좋네만 나도 한직 말단의 서기 1세. 관부에서 호졸바로 위의 직분이네. 자네는 무과에서 제일 졸이고 나는 문에서 제일 졸일세. 나와 같은 서기는 이곳 관부에서 30여 명이 있으니 말이야. 오, 저는 정말 대인의 신분으로 보았습니다. 어허, 자네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군. 자네는 합격일세. 석포졸. 아, 감사합니다. 대인, 아, 이 친구 나는 대인이 아니래도 정말 지부대인께서 이 대화를 듣는다면 자네와 나는 죽음을 연치 못할 걸세. 그러니 나를 장석이라고 부르게. 아니면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능히 10살은 많아 보이니 장영님으로 부르던가. 감사합니다. 장노영님, 장석이님. 허허허. 그래, 노영은 노영이지. 지금 시각이 늦었으니 우리 저작거리로 가서 내가 잘 아는 객점으로 가서 한잔 하세. 아, 술을 말입니까? 그래, 나는 요즘 과중한 업무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가로 들어가려 하네. 어차피 늦은 시간이라 자네를 정식 포졸로 등록하는 것은 내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밀주라도 한잔 하세.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랜 여행 때문에 목이 마르고 피곤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에이, 자네 복장을 보니 영락없는 거지인데 내가 사지. 후후후후. 지금 제 모습이 이렇다고 그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랜 여행 때문에 이런 것이지 제 성이 백리가 아닙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갑니다. 제가 장원을 나설 때 아버지의 금고에서. 비록 아버지가 백리세가의 반계여도 백리세가에서 재물을 주무르던 직책을 가진 분으로 말입니다. 그래, 염소수염의 인물은 얼굴에 비겁한 화색이 돌았다. 그것은 탐욕의 빛이었는데 또한 비로소 백리석의 옆구리에 하나의 묵빛 육모방망이를 보았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한 잔 얻어먹지. 뭐. 그런데 자네는 아직 포졸이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포졸이나 포두가 가지고 다니는 육모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방망이는 짙은 묵빛으로 매우 특이하게 생겼군. 후후후후. 세가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가 창고에는 병기고가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조상들이 가지고 다니는 병기는 물론 보검이나 매우 값진 병기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먼지가 쌓여 세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육모방망이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나 같이 관부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격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게. 에이,
문과의 장석희님께서 제 병기를 봐서 무엇합니까? 그리고 백리세가는 검가로 본인의 병기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제가 비록 세가의 이단아이지만 세가의 가르침을 거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장노영님. 허허허. 이 친구. 세가의 가르침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백리세가의 가르침이니? 그래. 하지만 자네는 오늘 나에게 코가 삐뚤어지게 대접해야 할 걸세. 나의 부탁을 거절했으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따라오게? 장석이라는 인물은 우수를 들어서 자신의 염소 수염을 만지며 가자미 눈을 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으로 더욱 진한 탐욕의 눈빛이 되었다. 이쯤 되면 백리석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는가? 바로 류지혁이었다. 그는 현재 매우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과거 그가 떨어진 연의 이름 모를 신비동굴은 매우 진귀한 보화로 즐비했고 그는 그곳에서 비상용으로 몇 개의 보석을 취해 나왔다. 또한 그는 백리세가에서 막대한 녹봉을 받았는데 그가 염산을 개발하는 주관자였기 때문에 백리세가는 그에게 매달 금화 1000냥의 가치인 전표를 주었고 이 전표는 바로 이곳 초에서 매우 신용 있게 거래되는 백리세가의 신용장이었다. 이제 류지혁은 매우 넉살 좋은 미소를 지었고 이크, 자네. 정말 그런 미소는 절대 여인네들에게 짓지 말게. 그러다 자네는 연한으로 고초를 겪거나 자네를 시기하여 자네 명이 오래되지 않아 끊어질 위험이 있을 걸세. 후. 그래도 자네가 대머리인 것이 조금 안심일세. 에이, 장석희님은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 어서 발걸음을 재촉하시지요. 마침 저도 배가 고파서 제 뱃속 식충이들이 아우성칩니다. 알았네? 자네가 나의 원하는 것을 모두 해주면 자네는 우리 송강현 관부에서 제법 좋은 자리를 얻은 보졸이 될 걸세. 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걸세. 나는 비록 말단 서기이지만 보졸들에게 몇 가지 좋은 보직을 줄 수 있거든. 허허허허. 그렇다면 오늘 장석희님은 제석천의 수라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허허. 큰 소리치기는 좋아. 자네가 허장성세의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세. 따라오기에. 염소 수염의 장석이는 앞장섰다. 이자의 뒤를 백리석으로 분한 류지혁은 성큼성큼 걸어나갔으니 그들은 관부 출입문으로 나가 이들의 그림자도 재빠르게 사라지게 되었으며 송강현 저작거리 광장. 초는 중원 남부를 거의 장악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나라로 전국 칠웅 시대의 서남쪽으로 뜨거운 기온과 밀림으로 각종 독지와 독벌레가 득실한 월국과 국경을 맞대었으며 동쪽으로 제국 등 제, 위, 한, 진 등 가장 많은 제후국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아무튼 초가 전국 칠웅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제후국으로 장강 중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실 지금 류지혁이 있는 지금의 송강현은 초의 중앙 권력에서 많이 소외된 변방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송강현 지방 관부는 초의 중앙 왕실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았으며 지방 토후의 권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왕실의 일정한 세금과 지역 특산품을 정기적으로 조공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 송강현 중앙 저작거리는 5일마다 장날이 있었는데 이곳은 광장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시전이 차려졌다. 이 저작거리 장날은 송강현 중심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사방으로 약 200개의 상점과 좌판이 차려졌는데 상인들은 3일 거리에 있는 시골 가내수 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집에서 만든 탁자, 의자, 신발, 의복 등을 만들어 이곳 장날에서 팔았으며 집에서 키운 농작물과 사냥한 짐승의 가죽 등도 이곳에서 거래되었으니 5일마다 이뤄진 장날에
인근 다른 나라의 상인도 종종 보였다. 그런데 역시 이곳 송강현은 비록 초의 변방이지만 관부가 있는 송강현 저작거리 장날은 장관이구나. 간혹 지나가는 외국 상인도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미인. 흐흐흐흐. 꿀꺽. 공자님, 입에서 흐르는 침을 좀 닦으십시오. 헉! 이크. 타타타타타. 철퍼더. 어이쿠 머리야. 미공자였다. 그는 저작거리 광장에 지나는 외국 상인들과 또한 2명의 외국 여인과 일을 수행한 외국 무사들의 행렬을 보았다. 이 미공자는 자신을 좌우로 따르는 호위무사 중 하나의 머리를 후렸다. 이에 무사는 몇 걸음 총총걸음을 하다가 지면에 엎어져 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무사는 바로 튕겨 일어나 본인의 뒤통수를 격하게 문질렀다. 이놈아, 아버님께서 내게 너희 두 놈을 주셨을 때는 나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라 하셨더냐. 너희 두 놈은 그저 나의 안위를 지켜주는 호위무사란 말이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경력을 실어서 소인의 뒤통수를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요? 후후후후. 서푼의 공력을 실었는데 내 녀석 정말 철두공을 연공한 것이 맞는 것이냐? 하하, 공자님. 그것은 평소에는 제 철두공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적을 만나게 되면 나의 철두공은 천하무적이 됩니다. 허장성세로다. 녀석, 장무사. 내 놈은 아무래도 농과 허풍이 아주 심한 녀석으로 보인다. 내가 오늘 내 녀석의 철두공을 반드시 시험해 보겠구나. 참, 공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아주 소질이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여인을 너무 밝히니 히히, 내가 남의 사생활에 무슨 관심이야. 그래도 자기 사람은 완벽하게 챙겨주는 분이니 신명을 다해 모셔야 하니 말이야. 에구, 이놈의 팔자. 남의 연애에 뒤만 봐주는 신세이니 지하에 계신 나의 스승이 나의 이런 신세를 보면 제길. 저벅. 젊은 미공자는 천천히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장무사, 이놈, 뭐 하는 것이냐? 본 공자가 가는 길에 앞장을 서야 내 놈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혼자 서서 뭘 그리 보는? 어라, 미공자는 장무사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을 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동쪽 시전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여인은 여느 여인과 달리 매우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 옆에는 황해 무복을 입은 한 노인이 있었으며 그는 얼핏 봐도 매우 범상한 기도가 흐르는 노인이었는데 화올룡태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자의 얼굴과 달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벅. 미공자는 장무사란 인물에게 다시 걸어갔다. 녀석, 너도 남자구나. 하지만 그 입에서 침 좀 닦으려무나. 지금 내 녀석이 보는 여인은 이미 내가 나의 여인으로 점찍어둔 여인이니 말이다. 흐흐흐흐흐흐. 후루룩 꿀꺽. 이놈이. 스으. 장무사는 자신의 침을 삼키며 우수소매로 본인의 눈을 쓸었다. 공자님, 봉황이 옵니다. 이 궁벽한 곳에 봉황이 강림했습니다. 허허허허. 이놈. 머리만 단련한 것이 아니라 눈도 단련하였구나. 제법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말이다. 두 사람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고래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대단한 미녀를 보면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인가. 장무사와 미공자는 그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장무사와 미공자 옆에 있었던 자는 무표정으로 미공자를 보고 있었으니 이봐. 헐. 자네는 저 여인을 보고도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허월이란 자는 팔짱을 끼고 하나의 검을 들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찢어진 눈에서 얘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밤하늘 달과 같이 핏기 하나 없는 인물이었다. 공자님. 무사는 동자공을 익히고 있습니다. 허울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공은 강력한 음공 계열의 무공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면 그가 이루고자 하는 원승초월검을 대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네는 세상 쓸모없는 동자공을 전승받았군. 허울에게 여인의 강력한 음기가 느껴진다고 여겼는데 정말이군. 자네가 연마하고 있는 음공 때문이라니. 공자께서는 나의 무공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일만 하시면 되시며 나는 공자의 안위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 재수 없는 녀석을 봤나. 그렇지. 너는 나를 지키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구나. 지난번에 내가 내 녀석의 도움을 받았으니 만약 내 녀석이 실력이 없다면 나는 너를 가차없이 발로 차버릴 것이니 말이다. 미공자의 미간이 조금 꿈틀거렸다. 그러다가 미공자는 다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며 금세 노여움을 풀어버렸고 여인과 여인 옆에 있는 황의 무복을 입은 노인을 보았는데 그런데 공자님, 여인의 옆에 있는 노인이 예사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는 상대의 무공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있지 않습니까? 공자님, 노인에게 알 수 없는 위험이 엿보이니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야 이곳 송강현을 삼분하고 계시는 사왕건문의 6대 사왕이시지 않습니까? 감히 관부에서조차 우리 아버지를 건드릴 인물이 없지. 이곳 송강현에서 말이야. 우리 건문이 비록 마도일문과 정천에게 밀리지만 말이야. 그렇다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건문을 핍박할 수 없지. 물론 나는 건문에서 소문주이니 나 또한 이곳 송강현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인물이지 않은가. 꿀꺽. 그렇다. 지금 이 미공자는 매우 잘생긴 인물이며 그의 신형 또한 매우 균형 잡힌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매우 사악한 사기가 풀풀 날렸으며 그의 탐욕의 눈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고로 그는 사악한 인물이 분명했다. 또한 사왕건문이라니. 사왕건문은 결코 가벼운 문파가 아니었다. 비록 지금 강호의 정사마가 아직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강호무림 문파의 태동기라 해도 사왕건문은 이곳 송강현은 물론 인근 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국 칠홍시대 강호 100대 문파에 속한 야심만만한 무림 문파가 확실했다. 다만 지금 송강현은 3마리 사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마도일문이라는 문파와 정천이라는 무림 조직이 있었다. 마도일문은 차후 정사마에서 마에 속한 문파였으며 정천은 말 그대로 정에 속한 무림 조직이었다. 마도일문과 정천은 서로 격하게 대치하고 있었으며 사왕건문은 이들과 대립하지 않고 서서히 건문의 규모를 키우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사왕건문은 물론 마도일문과 정천은 이곳 송강현의 관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 세 강호 무림 조직은 이곳 송강현에서 무한 권능을 누리고 있었으니 마땅히 우리 건문의 인물이라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마다하지 않고 장벽을 뛰어넘든지 무너뜨리든지 해야 마땅하지. 나는 말이야, 꽃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하나 어리 꽃을 마다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봐, 장무사, 허무사, 나는 저기 있는 꽃을 오늘 반드시 꺾어서 내 수중에 넣어야 하겠다. 어련하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공자님. 저벅. 장무사는 천천히 걸어서 노인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광장 동쪽 저작거리 시전판 입구로 걸어갔고 공자는 그런 장무사를 보며 흐뭇한 얼굴을 하며 팔자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허월이라는 눈빛이 매우 예리한 무사는 잠시 눈에서 짙은 살기가 피어나더니
그도 공자와 장무사가 걸어간 곳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그는 팔짱을 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